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투자에서 패착이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 한 방으로 그야말로 가정이 쑥대밭되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나 이 부동산 쪽으로 보면 버블이 너무 많이 생겼고 주식 또한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코인을 보셨지 않습니까? 코인 코인들 투자 잘못해가지고 한 80%, 90% 나가 떨어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으로 말하면은 바둑을 정말 열심히 잘 떠났다가 그 마지막에 돌 한 방 잘못 나가지고 전체 판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패착을 일으켜서 그냥 지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그거만 그렇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잘 차기는 했는데 골을 못 넣고 그냥 얼떨결에 한 방 먹고 나면 그냥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경우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요. 우리 투자에서도 똑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땅, 저치인 중에서 한 분이 땅 잘못 투자해가지고 저한테 자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상담을 해주느라고 상당히 진땀을 좀 뺐는데, 그에 대해서 땅 투자에서 이 패착 한 방으로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를 한번 오늘 영상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일전에 그 강원도 행성 그 경매 땅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또 저도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저쪽에 그 하성 쪽에 그 경매를 하나 받아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받아버렸고, 여기 상가주택지를 또 하나 찍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두 개를 그 사이에 뭐 해가지고 요번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그 안흥 찐빵 있지 않습니까? 안흥면 가천이라고, 거기 필지가 4개인데 181번지하고 2번, 3번지하고 182-1번 이런 게, 그 땅이 총계가 그러니까 2,547평인데 생산관리 땅인데, 땅이 상당히 이쁘게 아주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진입로까지도 길을 딱 사가지고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그 땅을 만들 때는 그 임야인데, 그 생산관리 임야인데, 그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뺑 눌러 이렇게 토목공사를 딱 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장당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이장님 만나보니까요. 상당히 잘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태양광 하려고 하다가 돈이 딸리니까 어떤 분을 통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버리십니다. 파는데 3분이 이분한테 의뢰를 해가, 이분이 좀 건축에 좀 조예가 있다 보니까, 한옥주택에 조예가 있다 보니까 한옥집동을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28평짜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 지났고 보니까 산 사람이 부도를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치권 걸어가지고 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가 유찰 되고 또 뭐 조정되고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 그 최저 가격이 3억 1,500만 원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3억 1,5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내일 모레 18일 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관심 하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 3억 1,500만 원 최저 가격인데, 그 유치권자한테 내가 컨택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3,500만 원이 걸려가 있습니다. 3,500만. 거기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끄면서 이자가 발생한 게 1,500만 원 발생해가지고 도합 5천만 원이 걸려갔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으면 자기는 완전 손대겠다 그러고, 그거 땅 지주는 이미 공중 분해돼버렸고, 그리고 이장님을 만나보니까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바삭하게 잘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완전 그게 해결이 이제 다 돼가지고, 어떤 분이 빨리 경매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살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인데, 그럼 3억 1,500만 원이 최저 가격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3억
5천만 원 정도 쓰인다고 가정하면 그 전후로 쓰여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치권비가 5천만 원, 그러면 약 4억 정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등록세까지 해가지고 4억 한 초반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내 돈이 들어간다. 이래 봅니다. 여기 땅 시세를 이제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땅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그 주변에 요것보다도 진입로도 나쁘고 그냥 밭으로 되어 있는, 전으로 되어 있는 거 30만원 이하짜리는 못 쓰고 30만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 보니까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토목 해가지고 전용 해놓은 거는 약 8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아마 보시면 그 주변에 인근에 큰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따져도 한 3분의 1 가격이니까 제가 볼 때는 땅이 크고 평지이기 때문에 그 묘지가 조그마한 두 개 있는데 위쪽에 무성한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 나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캐다가 묘지 있는 경계선상이니까 거기다가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묘지하고 완전 분리됩니다. 그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위성으로 보면 그렇게 녹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 땅에 제가 욕심을 내자면요. 땅의 뒤쪽에다가 남양을 보고 이렇게 전체 땅을 내려보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러지 않고 한옥을 지었으면 아마 100만 불짜리인데 뒤쪽에 태양광이라든지 뭘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땅의 제일 앞쪽에 남양을 보고 내리보고 이렇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좀 하나의 저 볼 때는 단점으로 봅니다. 그런 점을 참여해서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치는 지인 한 분이, 동호회 지인 한 분이 땅을 250평짜리를 하나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전에 제가 그거 주변을 잘 아는데 농지값이 한 8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50만 원, 270만 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주변이, 베이커리 카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막 생기나면서 땅값이 팍 치솟았습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값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땅값도 그렇게 업소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건생들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세는 약 평당 7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750만 원에 250평.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18억에서 취등록세 해보고 딱 20억 정도 땅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시기가 너무 안 맞다. 너무 올랐다. 이제 꼭지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한 얘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분이 취득한 나이가 지금 60대 중후반이 넘었습니다. 70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자, 이분이 30대 후반이라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50 전에만 됐다면은 이거는 패착이 아니고 어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사람에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든든하리라 보는데, 이미 이분은 가지고 있는 땅도 사실 이 나이에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샀다는 이야기가 이게 저는 시기라든 때가 안 맞다는, 연령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하나의 큰 패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든 부동산은 제가 느끼기에 꼭지점에 그냥 다다랐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이렇게 10억이 정도, 20억짜리를 하나 살려고 하면 적게도 한 절반 정도는 은행 돈이 들어갑니다. 내지 않습니까? 자,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도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에 접어들 거다. 그렇다면 땅값이 그렇게 많이 솟아가 있는 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금리는 올라가 버리고, 자, 은행 돈은 금리는 올라가면은 이자 내는 건 많지, 땅값은 떨어지지. 자, 이분이 구상하는 거는 건물을 3층짜리 짓겠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자, 나는 극구 이왕 샀으면 어쩔 수 없겠다. 맨 땅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래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그거 낫죠. 건물 지어보면은 당신은 울게 되고, 건물 치 좋은 사람은 뒤로 돌아서서 웃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쪽에 4차선 도로가 나니까 앞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거고, 상가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외곽에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보면요,
2차선 도로에 무질서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가 장사가 잘 되지. 4차선 전용 도로가 딱 생겨보면 중앙 분리대가 딱 생겨버리고 가변 뭐 차선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차가 쌩쌩 달리기 때문에 완전 저쪽과 반대편하고 분리가 딱 되면서 장사하기 무진히 어렵습니다. 그러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역발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사실 생각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자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가지고 나도 건물주가 돼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게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러게 나도 건물주가 되고 또 거기에 부가가치를 올려서 땅값을 올려가지고 왕창 그래도 건물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 건폐율 40%에 영역률 80%인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250평인 것 같으면 한 바닥에 한 80평 정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 2층 80평, 지금의 160평하고 3층에 한 40평, 그러면 약 200평 정도를 건물 얹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즘 건물 그 값이 건축비가 임금하고 올라가지고 이 건물 짓는 것 하더라도 400만 원 내지 450만 원 평당 잡아도 10억 또 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계 약 30억 정도 땅값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변에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기타 큰 업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바닥이 벌써 땅이 한 1000평씩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껏 해봤자 250평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바닥 1층 한 층 해봤자 80평인 것도 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뒤를 업종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사무실이 가겠습니까? 뭐 어디 가십니까? 카페 이런 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생길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을 지어가지고 만에 하나 100% 나가도 힘드는데 공실이라도 생겨버리면 금리는 올라가 버리고 이제는 비싸고 벌써 30억을 투자했으면 그 절반 정도 은행 돈 차입금인데 이자가 돈이 얼마입니까? 난감하게 짜게. 그리고 차후에 수익을 저걸 팔면 남겠지 보죠. 30억 들어가지고 40억이나 50억 받으면 남겠지. 저가 보는 견제에서 50억 받아도 똔똔이 나옵니다. 저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이미 땅값이 너무 많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은 땅이 저렇게 아무리 내가 돈이 여유가 돌아가더라도 저런 거 건드리면 그야말로 인생에서 그동안 수십 년 한 푼도 모아왔던 그걸 한 방에 뿡갈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패착이 저기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저런 사고는 치지 말아요. 저것도 하나의 큰 사고입니다. 한 해로요. 참 말하기 많은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땅값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2010년, 11년, 12년 터나해가지고 우리 TV에서 내봤는데 야구 해설가 그 하일성 씨라고 그 양반이 서울공도에 상가주택 하나 사가지고 은행 돈 많이 내가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폭등해 버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가정인 거 TV에 보셨을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가 이런 패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여윳돈이 생길 때, 주머니가 좀 든든할 때 사고가 칩니다. 특히 뭐 아파트를 팔았다든지 뭘 팔아나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걸 안절부절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사고를 친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점을 아주 좀 더 심사숙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